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JS 스크립트 태그 중에서 지시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꺽쇠 %@로 시작되어지는 태그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 지시어들 중에서 주로 페이지 지시어를 통해서 현재 JSP 문서의 속성을 설정하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nclude라는 지시어와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살펴볼 것인데,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뒤에 가서 사용자 태그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주로 include 지시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지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지시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살펴보는 거죠. 현재 include 지시어는 교재 173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include라는 말을 살펴보면 C 언어 소스 코드 같은 데에서 include라는 전처리기 명령어가 수행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지정된 헤더 파일을 이 자리에 대체 삽입해 주어라 라는 그런 명령어였죠. 현재 JSP 문서에서 include 지시어는 다른 HTML 문서나 혹은 다른 JSP 문서를 현재 이 include 지시어를 지정한 자리에 역시 대체 삽입해 주어라 라는 그런 동작을 사용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지시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의 웹 문서 안에, 하나의 JSP 문서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기술해서 구성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종 광고에 대한 얘기라든가 공지사항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러 페이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일관되게 수정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인 JSP 파일에다가 일일이 작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번거로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 웹사이트에 JSP 문서가 한 20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20개의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20개의 페이지를 일일이 수정을 해서 일일이 새로 공지사항들을 집어넣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광고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웹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계정 정보라든가 혹은 회사의 연락처라든가 여러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하나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다 똑같은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HTML 혹은 JSP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서의 내용을 다른 JSP 문서 내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즉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nclude 지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시어이기 때문에 꺽쇠 %@, 즉 골뱅이로 시작이 되어져서 include라는 지시어 이름 써주고 어떤 파일을 포함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는 속성에 내가 포함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포함할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웹문서, 즉 HTML 형태로 작성되어진 문서인데 온전한 형태의 HTML 문서는 아니고, 왜냐하면 현재 이 include 지시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상의 요 내용을 요 자리에다가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소위 HTML 태그라든가 헤드 태그라든가 바디 태그라든가 이런 온전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고 그저 요 자리에 이 include 지시어 대신에 뭔가 공통으로 사용되어질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만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웹문서가 될 것입니다. 내가 20개의 JSP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통된 파일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20개의 JSP 문서에서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그 공통으로 포함할 내용이 수정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20개의 JSP 문서를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이 파일의 내용만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다만 이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포함되어지는 이 파일은 어느 순간에 포함되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다른 파일의 내용을 내 내용의 일부로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include GC어는 현재 이 파일, 이 포함할 파일을 포함한 다음에 현재 JSP 문서에 이 포함할 파일을 대체 삽입한 이후에 현재 JSP 문서를 자바 코드로 변환시켜주고 그 변환된 자바 코드를 컴파일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포함할 파일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현재 JSP 문서를 자바로 변환해줘야 되고 또 컴파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 파일의 내용이 자주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변환하고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실행 시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바뀔 여지는 있으나 그 바뀔 내용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 이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적인 페이지들을 포함할 때 보통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웹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이전에는 프레임이라는 물리적으로 경계를 구분을 하고 각각의 프레임에 별도의 HTML 문서를 표시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원트루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여러 부분들을 구획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나뉘어진 구획의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HTML 문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만 가보더라도 광고고 뭐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 페이지 안에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그저 하나의 웹문서, 하나의 HTML 문서 안에서 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각조각, 부분 어떤 좀 이질적인 정보들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include GC어를 통해서 별도로 유지시켜 놓고 모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부분들을 별도의 모듈로 나누어주고 각각의 모듈들을 별도의 외부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걸 JSP 문서로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복잡한 화면이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유지보수하기 쉬울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일부를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부분에다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각 모듈만 갖다가 include GC어를 통해서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재활용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교재 175쪽에 있는 예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현재 175쪽에 있는 예제 5-5에 있는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제 자체는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었다 보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그 템플릿으로 사용했을 때 HTML5 형식의 템플릿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독타입 HTML 다음에 옆에 퍼블릭 어쩌고 주저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HTML5 형식의 문서에서는 필요 없어요. 저는 HTML4 형식의 문서이기 때문에 4.01 버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느낌표 독타입 HTML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예제도 또 이후의 예제도 다 같은 관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작성한 수준의 문서에서는 HTML4가 됐던 HTML5가 됐던 그리 달라지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 태그 정도만 사용한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었으나 왜 강의 영상에 있는 예제랑 달라 보이는가 싶을 수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둡니다. 자, 페이지 GC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쓴 자바 언어로 동작할 것이고 컨텐트 타입은 하나의 웹 문서인데 문자셋은 UTF-8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에러 페이지 같은 속성도 추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재 예제에서는 빠져 있지만 에러 페이지라는 것은 현재 문서상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되어지면 그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error.jsp라는 파일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류 메시지를 소스 코드의 라인 번호 또 오류 예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줄줄이 출력을 해봐야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미지나 혹은 사용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꾸며진 그런 하나의 에러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로 지정해 주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페이지에서는 뭐 굳이 에러가 날 일들은 없을 것 같아서 빼도 상관은 없을 것이고, 또 개발하는 동안에는 에러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하기보다는 직접 오류 메시지를 웹 개발자가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에서 캐릭터 셋은 이제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정보인 거죠. 여기 페이지 지시어 같은 경우는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한다면, 메타 태그는 요 웹 문서를 보는 웹 브라우저에게 나는 현재 HTML 문서인데 문자셋이 UTF 파일로 설정되어 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정한 그런 구문인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 문서 자체가 실제 저장되어질 때 UTF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12번째 줄에 가보니까 include 지시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꺽쇠 %, @, include file menu.jsp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12번째 줄 요 자리에 menu.jsp 라는 파일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6번째 줄에 여기 include 지시어가 사용되어진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다가는 news.jsp 라는 파일의 내용을 이 자리에 대체해 주어라. 또 이 자리에서는 shopping.jsp 라는 파일의 내용을 이 자리로 대체해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폰트라는 태그는 옛날 버전의 HTML5에서는 사라진 그런 태그이기는 하죠. 우리가 최근의 표준에서는 뭐 글자 크기나 글자 색 같은 모양을 꾸밀 때에는 모두 다 CSS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해줘야지 이런 폰트 태그 같은 것들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웹페이지 자체가 어떤 특정한 표준에서 지정하는 문법들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류가 난다라든가 페이지가 제대로 안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글씨 크기를 한 단계 줄이려고 한다면 CSS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써야 되든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예제들을 작성해 가기 바랍니다. 자, menu.jsp와 news.jsp와 shopping.jsp라는 별도의 파일들을 따로 만들어 놨고 그 별도 파일의 내용을 이 자리에 대체 삽입해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 가볼게요. menu.jsp라는 것은 역시 하나의 JSP 문서이니까 하나의 JSP 문서로서 기본적인 페이지 지시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자셋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 이 menu.jsp라는 JSP 문서에 대한 문자셋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뭐 화면에 표시할 메뉴들을 나타내 준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게임을 누르면 어느 페이지로 갈지, 쇼핑을 누르면 어느 페이지로 갈지 등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야 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작성한 이 내용을 현재 include_test.jsp 안에다가 직접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menu.jsp로 참조하게 되어지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다? 현재 이 메뉴가 필요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 직접 쓰는 게 낫겠죠.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있는 메뉴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직접 써버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명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메뉴 항목이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JSP 문서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각각의 JSP 문서 안에다가 다 개별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집어넣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떤 메뉴가 하나 추가되거나 혹은 삭제되거나 순서가 바뀔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JSP 문서 내용을 다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메뉴 항목에 대한 공통점들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메뉴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외부 파일을 단순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news.jsp에서 기술을 했다 치면 역시 지금은 그냥 문자열 형태로 뉴스들을 나열하도록 구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뉴스 내용들을 읽어들여서 화면에 적절한 구성 형태로 뿌려주는 일들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내용들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을 통해서 표시되어진 뉴스 내용을 어떻게 요 자리에다가 요 include 지시어가 있는 요 자리에다가 대체 삽입해 줘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include 지시어는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요 news.jsp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hopping.jsp에도 쇼핑 정보들을 역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화면을 구성하도록 했을 때 그 정보를 현재 전체 문서에 shopping.jsp라는 요 include 지시어 자리에다가 대체 삽입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include_test.jsp는 하나의 껍데기, 하나의 골격을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하지만 menu.jsp나 news.jsp나 shopping.jsp로부터 각각 적절하게 생산되어진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현재 페이지를 바꿀 일이 있어서 메뉴를 최상단에다가 배치할 게 아니라 하단으로 옮기고 싶다라든가 어떤 화면의 배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주 간편하게 이게 소위 하나의 C 언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함수출 같은 형태로 이 동작을 여기서 해버리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를 유지보수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행해 볼까요? 자, 보면 현재 include 지시어 테스트 하고 나서 HR 쓴 다음에 상단의 메뉴나 최신 뉴스나 쇼핑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하나의 웹문서인 거죠. 이게 하나의 웹문서이고 현재 각각의 메뉴가 출력되어질 자리에 또 뉴스가 출력되어질 자리에 또 쇼핑 정보가 출력되어질 자리에 각각의 개별적인 JSP 문서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서 추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 include_test.jsp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페이지 사이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손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include 지시어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것은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가 있어요. 현재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JSP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위 사용자 태그, 그러니까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지시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형식만 보고 넘어갈게요. 꺽쇠가로 %@마크 하기를 지시어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거의 약자 태그 lib라고 써주고 URI라는 값을 통해서 내가 태그 라이브러리가 어떤 사용자 태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TLD 파일을 지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고 .tld라는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그 TLD 파일 안에는 현재 이제 내가 정의한 사용자 태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TLD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현재 사용할 커스텀 태그에 대한 이름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지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밑에 가서 실제 사용자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나만의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좀 복잡한 기능들을 다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10장에 가서 사용자 태그 만드는 방법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때 조금 속성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일단은 우리가 C 언어를 작성할 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듯이 우리 JSP 문서를 만들 때에는 어떤 유용한 기능을 하는 사용자의 태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 포함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